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당뇨병 합병증,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라고 답하실 텐데요. 사실은 낙상골절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낙상으로 대퇴부골절을 입었을 때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무려 28%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 가까이가 다치고 나서 1년을 못 버티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낙상을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몸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증상도 없이 매년 근육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3%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65세라면 30세 때와 비교해서 이미 다리 근육의 약 40%가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식탁에 올리기만 해도 이 소리 없는 근육 손실을 막아줄 뿐 아니라 이미 줄어든 근육도 다시 채워주는 5가지 최강의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 식품들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핵심 운동 3가지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비타민 D의 비밀까지 빠짐없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계본드 갓다리 동상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산도 거뜬히 오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한 번에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모습을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세이신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수십 년 하셨지요. 그런데 식당을 그만두고 나서 딱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임경자 어르신께서 처음 이상을 느끼신 건 마트 장보기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늘 거뜬히 들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늘 피곤한 거려니 하셨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더니 급기야 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발목이 꺾여 넘어지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이후부터 어르신은 혼자 외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씀도 못하시고 속으로만 걱정을 키우셨죠. 자, 이것이 근감소증이 진행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정식 질환 코드를 부여한 엄연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다가 상태가 심각해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집에서 3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이어서 5가지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10가지 내용을 오늘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감소증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 다리에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감소증, 한자로는 근육 근자에 줄어들 감자를 써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살 또는 육체를 뜻하는 사르크스와
결핍을 뜻하는 페니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녹아서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매 순간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젊을 때는 이 분해와 합성의 속도가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효율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도 젊을 때만큼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근감소증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300명을 3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2.7배 높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3.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잃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마음껏 걸으시려면 이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내 다리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또 불있습니다. 공버그리 대전으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종아리 둘레 측정법입니다. 줄자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원을 만드세요. 그 원으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 보십시오. 만약 원 안에 공간이 남는다면, 다시 말해서 내 두 손가락이 만든 원보다 종아리가 가늘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둘레가 31cm 미만이면 근육 부족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31cm이라는 숫자가 기준인데 이건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똑같이 31cm입니다. 이것보다 가늘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을 쓰지 않고, 즉 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무릎을 짚지 않은 상태에서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몇 번이나 하실 수 있는지 세어보십시오. 65세에서 69세 사이 여성이라면 30초에 12번 이상, 남성이라면 14번 이상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70세에서 74세 여성이라면 11번, 남성이라면 13번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신다면 하체 근력이 상당히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오늘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품과 운동을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임경자 어르신도 처음 테스트에서 종아리 둘레가 29.5쯤이었고 30초 앉았다 일어서기를 겨우 8번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후에는 종아리 둘레가 32.3cm로 늘어났고 앉았다 일어서기는 15번으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는 것도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폭발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5가지 식품.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5가지 식품 중 첫 번째, 바로 연어입니다. 여러분, 연어 드셔보셨죠? 요즘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연어를 단순히 맛있는 생선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연어는 다리 근육의 완전한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최강의 근육식품입니다. 연어가 왜 그렇게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어 100g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21g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연어의 단백질에는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연어의 진짜 비밀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연어에는 셀레늄이라는 매우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근육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셀레늄은 근육세포를 지키는 보디가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것이 근육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어를 꾸준히 드시면 이 활성산소로부터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이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다리가 뇌의 신호에 늦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려는 순간 재빨리 발을 내딛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 반응이 느려지다 보니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연어의 오메가3은 이 신경 전달 속도를 개선해서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식품인데 많은 분들이 연어를 특별한 날에나 먹는 고급 생선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냉동 연어나 연어 통조림도 신선한 연어 못지않게 오메가3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꼭 비싼 신선 연어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근육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2주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 연어를 섭취하게 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하체 근육량이 평균 4.6% 증가했고 근력 테스트에서의 수행 능력이 19%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6%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단 12주 만의 변화입니다. 1년이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연어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연어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기거나 소스를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열량이 높아지고 오메가3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레몬즙을 뿌리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른 뒤 구우시면 오메가3의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면서 맛도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한 번에 100극에서 150극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식품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요? 닭고기도 아니고 오리고기를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리고기는 닭고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근육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활동 후에 지친 다리 근육을 가장 빠르게 수선해주는 회복제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선 오리고기의 단백질 함량부터 말씀드리면 100g당 단백질이 약 23g입니다.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리고기가 닭고기보다 근육 회복에 더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 즉 티아민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오리고기에는 닭고기보다 비타민 B1이 2.3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근육에서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젖산이 쌓이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도 젖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이 젖산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시켜 몸 밖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리고기를 드시면 운동 후 다리 회복이 훨씬 빠른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것은 일반 육류에 비해 훨씬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었을 때 이를 다시 봉합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 아주 작은 손상이 생기고 이 손상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더 크고 강해지는 원리인데요. 이 회복 과정에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즉 IGF-1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이 근육 성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근육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비싼 근육 성장 영양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리고기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리 불고기, 오리 로스, 오리 백숙 등 여러 조리법이 있는데요.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리 백숙이나 오리 국밥처럼 충분히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질기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인분 기준으로 150지에서 200지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오리고기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오리백숙에 부추를 곁들여 드시는 게 근육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식품은 검은콩입니다. 여러분, 검은콩은 우리 전통 식품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드시던 귀한 식품인데요. 이 검은콩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직접 켜주는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mTOR이라는 이름의 단백질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돌아가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가동 버튼을 누르는 열쇠가 바로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가동 버튼이 점점 굳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양의 류신을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류신이 필요합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근육 합성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한 끼에 최소 2.5기에서 3기의 류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류신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부, 일반 콩, 완두콩 등 다양한 콩류가 있는데 검은콩이 그 중에서도 류신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검은콩 한 컵 삶은 것 기준으로 약 1.4기의 류신이 들어 있습니다. 한 컵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밥에 넣어서 드시면 몇 끼 꾸준히 축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까만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근육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연어의 셀레늄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토시아닌은 셀레늄과 다른 경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콩은 소화가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는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었다가 다음날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시면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불린 콩은 겉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내부도 잘 익어서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루 한 끼, 밥 한 공기에 검은 콩 한 줌 정도를 넣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검은 콩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식품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검은 콩을 귀하게 여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정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까지 왔는데 잠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죠? 첫째,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WHO가 인정한 질병이며 60세 이후에는 매년 3%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 둘째, 집에서 종아리 둘레 측정과 30초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로 내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연어는 완전 단백질과 셀레늄, 오메가3으로 다리 근육의 방어막을 형성해 준다는 것. 넷째, 오리고기는 비타민 B1호로 젖산을 빠르게 제거하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근육 회복을 돕는다는 것. 다섯째, 검은 콩은 유신으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고 안토시아닌으로 근육 노화를 막아준다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식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우리 밥상에 늘 오르는 친숙한 생선이지요. 그런데 이 고등어가 다리 근육에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고등어는 막혀있는 다리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어 영양분이 다리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1등 청소부입니다. 왜 혈관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혈관이요?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먹어도 그 단백질이 근육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로 향하는 미세 혈관들이 좁아지고 염증이 쌓이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근감소증을 가속화하는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5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연어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양입니다. 그리고 고등어의 오메가3 중에서도 특히 EPA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염증 물질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쌓인 물때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분이 다리 근육 끝까지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어의 DHA라는 성분은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할수록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는데 DHA가 이를 막아줍니다. 고등어는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구운 고등어 조각 하나로 정말 풍성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특히 두부조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7번째 내용입니다. 5번째 마지막 식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국민 간식이지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식품 중 하나인데 사실 고구마는 다리 근육이 지치지 않고 오래 움직이게 만드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의 차이를 아시나요? 흰 쌀밥이나 흰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빠르게 소화됩니다. 이러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급증했다가 빠르게 소진됩니다. 반면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마치 장작불처럼 천천히 일정하게 오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시면 다리에 꾸준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오래 걸어도 쉽게 피로하지 않습니다. 또 고구마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입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하셨나요? 이것은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구마를 매일 드시면 이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서 자다가 쥐가 나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작별하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또 다른 장점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주황색을 띠는 고구마의 색은 바로 이 베타카로틴에서 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A는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필요한 성분으로 근육세포의 건강한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다음 운동이나 산책할 때 에너지원으로 가장 잘 활용됩니다. 찐 고구마 하나, 작은 것에서 중간 크기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쪄서 드실 때 더 낮아지므로 삶거나 쪄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식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연어, 오리고기, 검은콩, 고등어, 고구마. 이 5가지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시면 다리 근육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8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식품만 열심히 드셔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타이밍의 문제를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셔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는 한 번 켜지면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그 후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거나 아예 거르시고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몰아서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끼에 단백질을 25g에서 30g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이상을 한꺼번에 드셔도 근육으로 가는 양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에 걸쳐 균등하게 단백질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두부 한 모 반 정도,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오리고기 한 접시, 저녁에는 검은 콩이 들어간 밥과 함께 두부나 콩나물 반찬을 드시는 방식으로 하루 3끼에 균등하게 단백질을 배분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날에는 운동이 끝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근육 합성 기능이 평소보다 2배 이상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 황금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운동 후에 달걀 한두 개나 두유 한 잔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수분 보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근육의 약 73%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드시는 것이 근육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갈증이 없어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9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2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동작을 합니다. 엉덩이가 의자 시트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하는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앉아버리면 허벅지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가 사라집니다. 살짝 닿을 때 다시 일어나셔야 허벅지 근육이 계속 일을 합니다. 10회 3세트가 기본이지만 처음에는 5회씩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다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다리가 붓도 무거워집니다. 까치발 들기는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서서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1회에 2초 올리고 2초 내리는 속도로 20회. 하루 3번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제가 특별히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이것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 다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무릎이 펴질 때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단련시킵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보호하고 일어서는 동작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각 다리 15회씩 하루 2번 해주세요.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 1번 하는 것보다 가볍게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운동 후 스트레칭은 근육의 회복을 돕고 유연성을 유지해 줍니다. 10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퍼즐 조각, 비타민 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성장의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세포 안으로 흡수되어 근육 섬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잘 드셔도 마치 가솔린을 가득 넣었는데 점화 플러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근육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3%가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느껴지시나요? 10분 중 7분이 근육 성장의 핵심 촉매제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비타민 D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입니다. 하루에 딱 20분만 팔과 다리에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유리창을 통해서는 자외선 B가 차단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꼭 밖으로 나가셔서 햇볕을 쬐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 보충하세요.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과 달걀 노른자 버섯, 특히 햇볕에 말린 버섯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보충제를 드시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함께 챙기세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는 과정을 돕는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 등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간식으로 드시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10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WHO가 인정한 질병입니다. 우리 근육은 40세 이후 매년 1%, 60세 이후 매년 3%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3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종아리 둘레 31cm 기준 측정법과 30초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식품은 연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완전 단백질과 셀레늄, 오메가3으로 다리 근육의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두 번째 식품은 오리고기입니다. 일주일에 1번 이상 비타민 B1이 젖산을 씻어내고 불포화 지방산이 근육을 빠르게 수선해줍니다. 다섯 번째, 세 번째 식품은 검은콩입니다.
밥에 한 줌 넣어 매일 드시면 류신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고 안토시아닌이 근육 노화를 막아줍니다. 여섯 번째, 네 번째 식품은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EPA가 다리 혈관을 청소해서 영양분이 근육 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일곱 번째, 다섯 번째 식품은 고구마입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 찐 고구마 하나, 복합 탄수화물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륨이 다리 경련을 예방합니다. 여덟 번째, 단백질은 한 끼에 25찌개에서 30g씩 3끼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몰아 드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운동 후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입니다. 의자 스쿼트, 까치발 들기,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비타민 D는 근육 성장의 핵심 촉매제입니다. 매일 20분 햇볕 산책으로 채우시고 부족하면 비타민 D 풍부 식품이나 보충제로 보충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먼저 냉장고에 연어와 고등어를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쌀통 옆에 검은 콩 한 봉지를 두세요. 오후에는 고구마를 쪄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오리고기 백숙을 만들어 드세요. 매일 점심을 드신 후에는 아파트 주변을 20분만 걸으세요. 햇볕을 맞으면서요.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의자 스쿼트 10번, 까치발 들기 20번만 하세요. 이것만 해도 3개월 후에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집니다. 임경자 어르신처럼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문득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예전보다 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가족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손주들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소원, 아들, 딸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싶다는 소원,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싶다는 소원. 그 소원은 근육이 지켜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 가족과 친구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지키는 식품과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